안녕하세요. 작년에 손녀가 태어나 육아를 신나게 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큼지막한 사건을 써볼까 해요.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일이니 재밌을 거예요.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열정과 패기가 넘쳐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겁먹지 않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막말과 쌍욕은 저의 멘탈을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넌 시집 오면서 배워온 게 하나도 없니? 쌀 씻고 물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꼬들밥이 됐네. 이걸 씹으려면 턱주가리가 빠지겠다. 애미가 뭘 가르친 거야? 어머님, 저 친정엄마는 오래전에 이혼하고 나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다. 애미 출타년이었지? 그러니 밥 하나를 제대로 못하지.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리고 이 정도면 밥 잘 된 거 아닌가요? 저 어릴 때부터 밥이랑 반찬은 직접 해먹었어요. 네 친정에서 네 방식으로 밥을 먹었을지 몰라도 여긴 네 시댁이다. 시댁에 왔으면 시어머니 말을 따르는 거야. 너 지금처럼 눈을 세로로 뜨고 말 대답하면 그땐 확 조사버릴 줄 알아. 네, 앞으로 입 조심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세고 억센 분이라 동네 이웃들도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제가 집안 살림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고 많은 욕을 들어먹었는데 그 욕을 쓰려면 밤을 지새워야 할 정도로 많답니다. 한편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 번쯤은 말려주고 제 편을 들어줄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살이에 코가 깨인 채 꾹꾹 참고 지내던 중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바로 전했습니다. 어머님, 임신 맞대요. 아이고야, 잘했어. 근데 아들인지 계집인지 물어봤냐? 그건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아유, 의사 선생이 유도리가 없구만. 그러나 새애기니가 요즘 고기를 많이 먹고 살도 포동포동 찐 걸 보니 사내 아이가 확실하다. 나한테 느낌이 팍 왔다. 나한테 곧 손자가 생길 것이야. 어머님, 속단하긴 일러요. 그러다 딸이면 어떡하시려고요? 이게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라고 있어. 너 침 뱉어. 침 뱉고 방금 한 말 취소해.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도 감사한 일인데 시모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또다시 침 뱉으라고 겁을 주며 말씀하셔서 억지로 침을 뱉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방금 한 말 취소합니다. 10달 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딸이라는 걸 알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흘기며 말씀하셨어요.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아유, 밉다 하니까 개집을 낳아? 야! 몸조리 따위 할 생각하지 말고 태어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와라. 그 당시 몸조리 제대로 한 며느리가 거의 없는 건 저도 아는데 딸을 낳고 구박을 받으니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시모는 제 딸이 울거나 기저귀에 똥오줌을 싸서 냄새라도 풍기면 소리를 지르며 화내셨어요. 저는 눈치를 보며 딸을 데리고 방으로 가거나 밖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시댁으로 돌아왔죠. 딸을 키우며 살림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와 욕설을 들으면 기운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시집살이는 몸이 아닌 정신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저를 대하는 게 무뚝뚝해졌고 일을 다녀와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딸이 엄마라고 말했다? 그게 다야? 여보, 우리 딸이 말을 했다니까. 알았다고. 나 피곤하니까 딸내미 방 가서 자. 애 울면 잠설치니까. 뭐라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딸인데 한 번을 안아주질 않네? 나한테도 무심하고 말이야.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뭘 바라는 거야? 집에서 놀고 먹는 너는 입이 근질거릴지 몰라도 난 하루 종일 상사들한테 굽실거리면서 시달렸다고. 귀찮게 하지 말고 건너가서 자. 그이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딸을 안아주고 예뻐해주면 시집살이 힘든 것도 다 풀릴 것 같았는데 전혀 표현을 안 해주니 속이 더 상했습니다. 시모의 구박은 딸이 첫돌이 지나서 더 심해졌어요. 너 둘째 안 가지냐? 네 계집딸이 태어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거야? 네, 어머님. 임신 소식은 없어요. 아이, 진짜 밉상이다. 속 터지도록 답답한 년이 사내 아이 하나 낳지도 못해?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애미 출타해서 그 모양인 거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욕먹는 거 정말 힘들어요. 시집 와서 단 하루도 조용히 지나간 적 없잖아요. 저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둘째도 가질 테니 제발 저에게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 우라질년아, 너 보면 좋은 말이 나오겠냐? 니년 면상이랑 답답한 성격 보면 저절로 우라통이 터진다고. 제가 부탁의 말을 했더니 2배로 더 많은 욕을 들어먹고 말았네요. 아무튼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남편과의 사이를 회복하고 싶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깜깜무소식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둘째 갖는 걸 포기하셨어요. 5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니 불량품이라면서 막말을 하셨죠. 아들 하나 낳는 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등신이다. 야, 지 딸내미 또 온다. 다 큰 계집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든지 해라. 어머님, 오늘 영하 10도예요. 이 날씨에 어떻게 애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효주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미워만 하실 건가요? 아니, 계집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서 뭐가 남는데? 어차피 크면 남의 집에 시집 갈 것을. 난 나중에 죽으면 제사 지내줄 아들이 있다. 근데 내 아들은 손자가 없어서 훗날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하게 생겼다고. 하여튼 너나 네 딸내미는 보고만 있어도 부하가 치민다. 빨리 저 질질 짜는 계집을 데리고 나가. 저는 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딸이 할머니와 아빠가 놀아주지도 안아주지도 않으니 자주 울어서 제가 10배 이상 안아주면서 달래고 또 달래줬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딸이 10살이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남편에게 분가해서 살자고 숱하게 말했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우리 엄마 혼자 살라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할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냥 입 다물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이 여편네야! 하며 구박만 받았습니다.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이가 무뚝뚝하긴 하지만 가정에 충실해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상간녀와 둘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제 딸과 같이 목격했어요.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어린 딸이 있어 꼭 참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말을 꺼냈어요. 당신 아까 여자랑 있는 거 봤어. 그랬어? 뭐? 그게 다야? 나한테 할 말이 그랬어 그게 다냐고. 딴 여자랑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무 일도 아니야? 다 봤다며. 내가 발뺌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지. 그 여자 내가 사귀는 여자 맞아.
당신이 제대로 봤어. 이 남자가 바람 피워놓고 아주 당당하네? 당신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별로. 내가 사귀는 여자 봤지? 어때? 당신이랑 차원이 다르지? 이 나쁜 자식아. 두 손을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나오냐? 뭐? 네가 사귀는 년이 나랑 차원이 다르게 예쁘다고? 이 나쁜 놈,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이의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저에게 뺨을 날렸고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아 비틀고 따귀를 연타로 막 날렸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며 소리를 지르자 작은 방에 있던 딸이 뛰어들어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할머니,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말라고요. 이 조그만한 개집년이 어디 할머니 몸에 손을 대. 너도 일로 와. 오늘 둘 다 버릇을 싹 고쳐주겠어. 시어머니가 제 딸의 얼굴에 손을 대자 눈이 뒤집혀버린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의 얼굴에 주먹질을 했고 남편의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갈겼어요. 순식간에 두 모자는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남편과 시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이혼하려고 소장을 썼는데 두 모자가 저에게 맞고 진단서를 끊고 되레 위자료를 청구했더군요.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제가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으라고 판결이 났답니다. 10년간 시집에서 욕먹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는데 고작 1,000만 원만 받게 되니 억울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한 게 한이 됐네요. 저희 모녀는 위자료를 보증금으로 내고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딸 학교 식당에서 조리사로 취직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방학 기간이 되자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을 구해야 했죠. 여기저기 빨리 취직되는 곳으로 알아보다가 인력사무소에서 가정부 일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못할 일이 없으니 당장 하겠다며 가정부로 일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주인은 젊은 여자였는데 꼭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를 닮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성깔이 보통이 아니어서 일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줌마, 이 옷 세탁기로 빤 거예요? 네, 그 옷 세탁기로 빨아도 되는 재질이에요. 뭐야?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거야? 식모질하러 와서 집주인한테 수업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다음부턴 그 옷은 손빨래 할게요.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하네. 아줌마, 실수했으니까 오늘 저녁상 차리고 나가. 저한테 딸이 있어서 그건 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저녁에 손님 오니까 차리고 나가!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는 바람에 딸에게 전화해 미안하지만 저녁을 먼저 먹으라고 일러주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주인집에 온 손님들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 집 식모가 너였냐? 아들 못 낳고 남편 간수 못해 이혼한 년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여길... 이 우라질려나, 이 집주인이 내 새며느리가 될 여자의 집이야. 그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 남편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상간녀가 바로 제가 일하는 집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어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그런데 상간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끝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네. 난 아줌마가 처음 왔을 때 바로 알아봤는데 몸뚱아리만 불량이 아니라 머리도 불량이야. 어머님, 이런 여자를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아니겠니? 저 멍청한 돌대가리랑 사느라 내 우라통이 수백 번은 터졌을 거다. 그런데 오늘은 좀 시원하네.
멍청한 게 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던 여자 집에서 식모질이나 하는 걸 보니 아주 웃기다. 시모와 상간녀가 깔깔거리며 저를 조롱했고 전 남편 역시 혀를 차며 등신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각성한 저는 분노를 바로 표출했습니다. 상간녀 면상에 따귀를 날리고 남편과 시모에게도 똑같이 손찌검을 했죠. 그러자 세 사람이 동시에 덤벼들었는데 미쳐버린 저의 힘이 더 강해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상간녀의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세 사람을 제대로 때려 눕혔죠. 그러자 상간녀가 월급 따윈 못 받을 줄 알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 말에 주방 집기를 싹 다 집어던져 버렸고 빨래를 들고 나와 상간녀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로 싸대기를 힘껏 내려치고 그 집에서 퇴장했답니다. 이혼 뒤에 시댁 식구들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니 어이가 없었고 황당하고 끔찍했습니다. 이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믿고 다른 식당에 취직해서 딸과 잘 살았습니다. 딸애는 공부를 곧잘 해서 제가 뒷받침해 주려고 중학교 때부턴 전 과목 학원을 보내줬고 남들 다 하는 피아노 학원도 보내줬어요. 나중에 저를 원망할 일이 없길 바래서 뼈 빠지게 일하며 딸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딸아이가 17살이 됐을 때 뇌혈관 질환이 생겼어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 않으니 이런 병에 걸렸나 싶었어요. 모두 제가 못난 탓이라 미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물 치료와 혈관 조영술과 같은 여러 치료를 하기로 했답니다. 딸아이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거의 누워서 지냈어요. 이번 한 달 만에 어린 것이 뼈만 앙상한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일을 다니면서 딸을 보살피길 3개월이 지났는데 진전이 없어 학교를 1년 쉬기로 했어요. 입원 기간과 치료하는 게 늘어나니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죠. 돈을 구하려고 은행에 가봤지만 대출은 어려웠고 일하는 식당에 가부를 요청해봤지만 목돈을 바로 주는 건 곤란하다고 거절당했어요. 친정아빠를 찾아갔지만 가진 게 없으신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준다며 사과하고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병원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저는 자존심을 내려두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네 년이 여긴 왜 왔냐? 재수없게 왜 찾아온 거냐고? 당신 지난번에 엄마랑 나 그리고 내 새 마누라한테 한지 기억 안 나?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어머님, 효주 아빠, 우리 딸이 많이 아파.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중이야. 학교도 못 다니고 치료받고 있어요. 병원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 좀 빌리러 왔어요. 저의 부탁에 전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이 비웃었고 시모는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뭐야, 그러니까 니년 딸 병원비를 달라고 온 거냐? 이년 이거 진짜 멍청하네. 야, 내가 그 계집년 병원비를 빌려줄 거라 생각한 거야? 정말 그런 거냐? 다른 데 알아보다가 도저히 돈 나올 곳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병원비가 밀려 있어서 퇴원시킬지도 몰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돌았냐? 그깟 계집년 병원비를 주게. 효주는 니년이랑 판박이라서 우리 식구로 보이지도 않아. 알아들었으면 재수 없으니까 썩 꺼져. 어머님, 욕하고 때리셔도 좋으니까 제발 병원비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부탁드려요. 일 없다. 내 피 같은 돈을 너희 모녀 따위한테 줄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제가 무릎 꿇고 사정했음에도 시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손찌검을 연신 날리며 쌍욕을 뱉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받아낼 작정으로 맞고 또 맞았습니다. 맷값이라도 받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몬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때릴 만큼 때리더니 소금을 뿌리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야, 지난번에 우리가 맞은 것도 있으니까 괜히 고소할 생각하지 마라. 합의금 뜯어낼 생각이라면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지난번에 우리들 진단서 다 끊어놨거든. 어머님, 고소 안 해요. 그러니 어머님 손녀딸 병원비 좀 빌려주세요. 이건 머리에 돌 만들어서 사람 말을 이해 못하나? 내가 싫다고 말했지? 당장 꺼져! 재수없는 년아. 결국 모진 수모를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운 없이 빠져나왔죠. 제 감정보다 병원비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돈을 빌리러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기부단체까지 찾아갔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주저리 하며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돈을 갚는 건 물론이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 제 딸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죠. 효주는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몇 달 쉬고 고등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를 수도 있었지만 가정에서 추억을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서 학교에서나마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래 다시 학교로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생활에 금세 적응했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단칸방이지만 편히 먹고 놀다 갈 수 있게 해줬네요.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흘러 딸아이가 30살이 넘었습니다. 똑똑한 딸은 피부과 전문의가 됐고 결혼을 하고 개인 병원을 열게 됐습니다. 이 못난 어미 밑에서 고생만 하다가 성공하고 가정까지 꾸리게 되니 너무 고맙고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 앉은 늙은 여자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부르더군요. 야, 효주애미야. 나야, 나. 네 시어머니야. 어머님이 여긴 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맞다. 아내가 소문 듣고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왔다. 저를요? 왜요? 왜긴 왜야. 우리 의사 손녀딸 보고 싶어서 왔지.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다며? 야, 나랑 네 서방은 왜 안 불렀냐, 섭하게. 내가 미쳤어요? 두 사람을 내 딸 결혼식에 부르게? 찾아온 이유가 내 딸이 의사가 된 걸 알고 왔다는 거죠? 근데 내 딸이랑 어머님이 볼 일은 없습니다. 확실히 말하겠는데 찾아오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효주애미가 서운한 게 많았구나. 이 놓친 내가 미안하다. 한 봐주라. 어머님, 갑자기 왜 비굴하게 나오시는 거죠? 어머님답게 노발대발하면서 욕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 나도 나이 들 만큼 들었다. 호랑이도 이빨이 빠지기 마련이잖니. 효주애미야, 과거엔 내가 미안한 게 많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됐어요. 사과처럼 들리지도 않고 말 섞기도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요. 난 바쁜 일 있어서 이만 갑니다. 시모에게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죠. 저는 딸 병원에 매일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도시락을 전해줬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그게 제 인생의 낙이어서 딸에게 매일 찾아갔죠. 점심시간에 텅 빈 피부과에 들어서는데 제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효주애미야, 까꿍. 놀랐지? 어머님? 설마 날 미행해서 온 거예요? 아유, 그래. 내 손녀 피부과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니까 널 따라왔지. 길 안내해줘서 고맙구나.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제 딸 만나서 뭐 하려고요?
나 말이야, 젊어지고 싶다. 피부과는 돈이 없어서 못 다니니 손녀 덕 좀 보자. 보톡스 몇 대만 놔줘. 그리고 필러도 넣고, 뭐 그 리프팅인지 래프팅인지 그것도 해주고 말이야. 그 검버섯도 좀 빼줘라. 우리 손녀가 할머니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려는 거야. 용돈도 매달 와서 받아가면 좋겠구나. 어머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건 아시죠?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데다 어릴 때 애한테 손찌검한 거 기억 안 나요? 또 효주 아플 때는요? 우리 모녀한테 10원 하나 주지 못하겠다고 쫓아낸 거 까먹었어요? 어머님 부자랑 저희 모녀는 웬수라고요? 그거 다 옛날 얘기였잖니. 그리고 영원한 적이 어딨냐? 아무튼 여기 온 김에 손녀도 보고 보톡스도 공짜로 맞아보자. 효주야, 어딨니? 내 손주 효주야. 제가 말리고 내보내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원장실에서 제 딸 효주가 걸어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주인집 사모님 아니세요? 사모님이 내 손녀? 이제야 아셨네. 할머니 맞아요. 내가 할머니 손녀예요. 어떻게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날 못 알아봐요? 제가 어릴 때 눈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그런 건가요? 나를 그렇게 부려먹던 주인집 사모님이 손녀딸 효주였다고? 세상에, 너 그럼 일부러 나한테 복수하려고 모질게 군 거야? 그걸 이제야 아셨어요? 진짜 머리에 돌만 들었나 보네. 할머니, 이제 손녀딸이라는 걸 들켰으니 우리 집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효주야, 내가 눈앞에 두고 널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건 나의 큰 실수야. 아니 20년 만에 만났으니 기억 못할 수도 있지. 너그러이 이해해 주렴. 우리 이제부터라도 할머니와 손녀를 잘 지내보자. 나 보톡스 좀 놔주고 필러도 해줘라. 용돈도 주고. 노인네가 아둔하네. 1년 동안 나한테 욕먹으면서 식모질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꺼져야지. 어디서 손녀 타령하면서 공짜 시술을 바래. 그리고 용돈을 달라고? 이봐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한 걸 내가 다 보면서 자랐는데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줄 것 같아? 효주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 할머니를 가정부로 막 부려먹은 거로 부족해서 이렇게 막말하고 내쫓으려는 거야? 그래, 지금 그렇게 하는 중이야. 알아들었으면 좀 꺼져. 경찰 부리기 전에 나가란 말이야. 효주야,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딸아이가 112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꽁진하게 병원에서 빠져나가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에 시모가 전 남편을 데리고 다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하러 간 제가 로비에서 두 모자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참나, 또 왔어요? 오늘은 저 인간도 데리고 왔어요? 여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놈이랑 이혼하고 나서 잘 지냈지. 너랑 살 땐 지옥이었고. 대답이 마음에 드니? 까칠하긴. 여보, 우리 딸이 의사로 성공했으면 나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시집까지 보냈다면서. 내가 혼주석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아쉽다. 시끄럽고 두 사람 돌아서 나가. 남의 딸 병원에 와서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꺼지란 말이야. 여보,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린 그저 딸내미 보러 온 거야. 효주야, 아빠 왔다. 내가 네 아빠다. 어서 나와봐라. 딸은 진료 준비를 하다 말고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부를 떨며 가짜는 소리를 늘어놨어요. 아유, 우리 딸 정말 예뻐졌다. 나 아니면 네가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 알지? 생물학적 친부니까 뭘 뜯어내겠다 이겁니까? 딸내미가 당신 닮았네. 말하는 게 참. 그래, 본론으로 넘어가마.
너 시댁이 부자라며? 이 병원도 시부모가 차려줬다며? 야, 이 아빠가 네 시부모를 만났으면 하는데 그게 싫으면 네가 아빠한테 돈을 좀 주든지. 아빠랑 할머니 알부자 아니었어요? 아니지. 할머니가 내 집에서 식모로 1년 동안 일한 걸 보면 알부자는 더는 아니겠죠. 아이 원래는 알부자였는데 이 아빠가 돈을 좀 까먹었다. 아이 사업하다 망하고 비트코인에 몰빵했다가 죄다 날려먹었지. 이 아빠가 안쓰럽지? 그러니까 네가 작게 식당 하나 차려줘라. 이 고급진 레스토랑 하나 차려서 할머니랑 아빠가 노후 편하게 좀 보내면 좋겠다. 할머니나 아빠나 참 가증스럽고 뻔뻔하시네요. 이봐요들, 내가 미쳤어요?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들과 나한테 한 짓을 다 기억하는데 돈을 달라고? 당장 나가요! 어허, 효주야! 내가 네 애비야! 감히 아버지한테 나가라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앉아서 이야기나 좀 하자. 아이 자꾸 이러면 내가 네 시댁에 찾아가서 진상 부린다. 너 그걸 원하는 거니? 뭐 내가 제대로 회방 좀 놔볼까? 전 남편이 협박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말하자 잠시 침묵이 돌았는데 피부과에 누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대표님? 어? 자네는 우리 회사 경비원인가? 여기서 뭐하나? 네? 아니 저는 제 딸의 병원에 온 건데요. 딸? 내 며느리가 자네 딸이라는 거야? 며느리라고요? 아이 대표님께서 효주 시아버지란 말씀입니까? 아이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 대표님 저와 사돈지간이었네요. 내가 듣기론 효주 아버지라는 인간은 오래전에 바람 피워서 처자식을 버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네가 그 파렴치한이었어? 아이 그거 다 옛날 일입니다. 아이 사돈 우리 악수나 좀 합시다. 아이 반가워요. 아이, 편하게 말해도 되죠? 사돈 어른은 악수를 거절하며 물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건가? 아니 그 딸내미가 의사로 성공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투자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 그런데 싫다고 하니 대표님께 대신 부탁드려야겠어요. 대표님 돈 좀 투자해줘요. 아이 사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저와 딸아이는 인상을 팍 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를 본 사돈 어른은 한숨을 내쉬더니 전 남편의 따귀를 세게 날려버렸어요. 이 자식이 지금 내 며느리와 사돈한테 협박하러 온 거구만. 자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어떻게 기업을 세웠는지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나? 대표님, 소문은 들어서 압니다. 한때 종로에서 날리던 주먹이었다고요. 그래. 근데 내가 건달 생활은 했지만 너처럼 양아치같이 돈을 뜯고 다니지는 않았어. 이 자식아, 감히 내 며느리와 사돈을 골치 아프게 해? 너 혼 좀 나야겠다. 경비 잘라버리고 다른 데도 취직 못하게 만들어줄게. 니놈 이름 석자가 유골함에 담길 때까지 괴롭혀주겠어.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아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봐요. 아이 감히 대표님께 돈 달라는 말을 하다니.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나 보네. 내 사돈과 며느리한테 꿇어. 자네 모친도 같이. 아이 네 대표님.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은 집안 돈을 다 말아먹고 사돈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제 딸을 두고 사돈 흉내를 내다가 제대로 혼이 나서 저희 모녀 앞에 무릎을 꿇었죠. 효주야, 효주 엄마 미안해. 나와 엄마가 괜히 찾아와서 돈 이야기하면서 협박한 거 사과할게. 미안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대단한 악연인가 봐. 내 딸 가정부의 사돈 회사 경비원이라니 진짜 웃기는 일이야. 둘 다 이 시간 이후로 나타나지 마. 또 그랬다간 더 크게 혼날 거야. 알아들어? 알겠어 여보. 우리 그만 갈게.
그럼 대표님, 전 용서 빌었으니까 경비원 자리 자르는 거 아니시죠? 아니, 자를 거야. 재수없게 네 놈을 계속 쓸 수는 없지. 대신 다른 데 취업하는 건 막지 않지. 치사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결국 두 모자는 무엇 하나 얻지 못하고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빌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또 찾아왔어요. 전 남편은 비싼 양복에 금시계와 금반지, 시몬은 굵직한 금목걸이를 걸치고 들어오더군요. 또 전 남편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봐라, 우리 다시 왔다. 당신 또 뭐야? 그만 오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왜 또 온 거야? 효주 엄마, 소개할게. 이 젊은 아가씨는 내 애인이야. 엄청 예쁘지? 애인 자랑하러 왔냐? 아니, 오늘 우리 엄마랑 애인한테 보톡스랑 리프팅 좀 선물해 주려고. 물론 돈 낼 거야. 한 달 전까지 돈 없어서 빌빌거리더니 돈벼락이라도 맞은 거냐? 그렇지. 날 로또 1등 됐어. 이런 행운이 나한테 떨어지다니. 좋다. 그래, 좋겠네. 시술할 거면 접수해. 돈 쓰러 왔다니 내가 말릴 이유는 없지. 날벼락이 아닌 돈벼락을 맞아서 아쉬웠지만 피해주러 온 것이 아니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제 딸이 원장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직 진료 시간 전인데 또 오셨네요? 어머, 옆에 이 여자분은... 효주야, 내 애인이다. 예쁘지? 근데 둘이 구면이냐? 표정이 꼭 아는 사람을 본 것 같네.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노코멘트 할게요. 전 의사로 일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시술 받으실 거면 원장실로 들어오세요.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려면 30분 남았으니. 딸의 표정을 보니 전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를 아는 눈치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피부 시술 받으러 왔던 환자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시모와 전 남편 애인 둘이 시술실로 들어가서 리프팅과 보톡스를 맞고 그이가 현금을 내더군요. 내가 돈이 넘치게 많으니까 우리 딸 효주한테 시술비를 더블로 줘야겠네. 자, 받아라. 그럼 우린 이만 갈게. 당신 애인 데리고 여기 또 올 거야? 그냥 다른 피부과로 다니지 그래? 내가 돈 많은 부자가 됐는데 아직도 태도가 그 모양이야? 엄마, 내 전차는 왜 저 모양이지? 저 우라질년은 원래 싹수가 누랬어. 그리고 손녀 저것도 말하는 싸가지가 바가지야. 야 아들아, 우리가 자랑 실컷 했으니까 다음부턴 여기 오지 말자. 재수 없는 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니 만족했잖아. 그래 엄마. 내 애인 은지야. 우리 비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로또 당첨이 됐다고 유치하게 자랑하러 왔더군요. 그게 이전에 무시당한 걸 만회한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역시 사람은 바뀌지가 않네요. 그렇게 다시는 두 모자를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보름 뒤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짓골로 찾아왔어요. 야 효주, 강효주, 너 나와봐.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 딸을 왜 부르고 야단이냐고? 너도 알고 있었냐? 내 애인 은지가 꽃뱀이라는 거. 무슨 소리야? 네 애인이 꽃뱀이라니. 아이 돌겠네. 그년이 부동산 투자하자고 해서 했더니 중개인이랑 짜고 사기를 친 거였어. 뭐? 얼마나 투자했는데? 1등 당첨금 전부. 아 그럼 다시 거짓골이 된 거네? 지금 웃음이 나와? 당신 딸 효주는 다 알고 있었어. 지난번 내 애인을 알아보는 눈빛이었고 말하는 것도 아는 사람처럼 보였잖아. 당장 나와 강효주! 이윽고 원장실 문을 열고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나 불렀어요? 오늘도 시술하려고요? 야, 너 똑바로 대답해. 은지가 사기치는 꽃뱀인 거 알고 있었지? 네, 알았어요. 그년이 내 남편하고 사기 결혼한 년이거든요. 다행히 내 남편은 혼인 무효가 됐고 돈도 돌려받았어요.
그년이 감옥 갔다는 소식 들었는데 빨리 출소했나 봐요. 뭐야? 네 남편한테 사기 결혼했던 년이라고? 그런데 너 왜 말 안 해준 거야? 그걸 내가 말할 의무가 있나요? 이 멍청한 년아, 네가 말해줬으면 내가 사기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래? 사기는 지가 당해놓고 나한테 와서 짜증이야. 이 년 말하는 꼬라지 마라. 야! 네가 내 돈 물어내. 이 싸가지 없는 기집년아! 전 남편이 제 딸 얼굴에 손을 대자 저는 그대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이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고 풍차 돌리기를 하듯 이리저리 돌리며 벽과 바닥에 박아줬어요. 이 개자식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20년 만에 왜 나타나서 지랄이야? 야, 니년 딸이 은지가 꽃뱀이라는 걸 말해줬으면 내 돈은 무사했을 거라고! 억울하게 사기당했으니 니년 딸한테 돈을 받아낼 거야! 이 자식이 아직 덜 맞았네. 너 오늘 각오해라. 저와 전 남편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시모도 광분하고 제 딸의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딸은 야무지게 시모의 뺨따구를 날려줘서 쓰러뜨렸답니다. 두 모자는 저희 모녀에게 사정없이 밟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고요. 내 돈, 내 20억! 로또 당첨금을 사기당하다니! 이 진장을! 효주, 네가 그 돈 내놔! 이년들아, 내 아들이 사기당한 건 니들 탓이야. 그러니 돈 내놔! 병원을 팔든 효주 시애비한테 말해서 받아오든 우리 돈 물었네! 두 모자가 억지를 부리며 병원에서 나가지 않자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가면서 욕을 퍼붓더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래서 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두 모자를 벼르고 있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기분 전환을 할 겸 해서 딸 부부와 같이 공기 좋은 펜션에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던 두 사람은 저와 악연이 깊은 시모자였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새 남편을 보고 놀랐답니다. 사장님, 그리고 당신이 왜 같이 왔지? 아, 내가 말 안 했나? 이쪽은 10년 전에 나랑 재혼한 새 남편이야. 넌 구남편이자 쓰레기고. 새 남편이라고? 그럼 나랑 엄마가 여기에 취직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남편 전화로 두 사람한테 문자 보냈어. 급구 펜션 청소, 월 250, 숙식 제공한다고. 니들 꽃뱀한테 사기당하면서 오갈 곳 없다고 해서 미끼를 던졌더니 바로 물더라? 내 남편한테 면접 보고 여기 펜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제가 또 골려준 걸 알게 되자 시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군요. 이 잡아 씹어먹으련! 어허,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사모는 님이? 이 애미 출타해서 싹수 누렀냐라. 오늘 니년을 씹어먹어주겠어. 엄마, 오늘 이것들 싹 다 족치자고. 우릴 조롱한 개 같은 놈들 싸그리 밟아버리고 여길 뜨자고. 그래, 오늘 이판사판이다. 이것들한테 받은 수모 돌려주자고. 시모자가 웃고 있던 저희 부부와 딸 부부에게 황소처럼 달려들었지만 단번에 제압돼서 귓방망이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희 네 사람은 발로 두 모자를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아이, 그만 밟어, 이 사악한 것들아! 어머님, 그리고 전 남편. 손님 중 하나가 현금으로 냈는데 그거 삥땅 쳤지? CCTV에 다 걸렸어. 니들 감옥에 갈래? 더 밟힐래? 골라봐. 두 모자는 펜션에서 청소 일을 대충 하는 것도 모자라 펜션에서 판매하는 용품을 몰래 팔아서 현금을 챙기기도 했고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한 건 지들 주머니로 넣었답니다. 명확히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경찰에 넘기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었죠. 전 남편은 얻어터지면서 대답하더군요. 우리가 삥땅 치는 거 다 카메라에 찍혔다고? 젠장,
사각지대에서 돈을 받았는데 들킨 거야? 에이씨. 아이 그래, 경찰 부르지 말고 그냥 때려라. 얻어 터지고 말지. 배를 걷어차니까 숨쉬기가 힘들잖아. 그렇게 한참 동안 두들겨 패주고 펜션에서 일한 돈을 못 받고 몸만 나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또 복수 타령하더군요. 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의 수모, 이전의 수모들 다 합해서 한 방에 날려버리겠어. 두고 봐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보세요. 아, 가시는 길 차비는 있으시려나? 여긴 버스도 안 다니는데 이 시간에 차편이 없어서 어떡해요? 썩을 년, 끝까지 비아냥대네. 기필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니들 식구가 원통에서 구슬프게 오는 날이 오게 만들겠어. 두 모자는 그렇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펜션에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이젠 진짜 두 모자를 골려줄 게 남지 않아서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 딸아이가 손녀딸을 낳게 되면서 저의 인생에 또 다른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바쁜 딸 부부를 대신해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느낌이 쎄한 말을 하더군요. 이성자 씨 전화 맞죠? 저는 박선준 검사라고 합니다. 이성자 씨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전남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웃겨서 잠시 입을 틀어 막았다가 놀란 연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통장이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고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지금 사기 피해자들이 계좌 주인 이성자 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신 큰일 났다고요? 아니, 통장 쓰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계좌에 제 돈만 있지 누가 입금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대포 통장인가 보네. 이봐요, 이성자 씨. 대포 통장이든 아니든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구속영장 발부해서 체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라고요? 검사님, 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참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무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해봐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포 통장인 걸 증명하지 못하면 영장 발부해야 합니다. 전 남편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보이스피싱을 여러 번 했는지 매우 침착하더군요. 저는 낄낄거리며 금융감독원 연락을 받았는데 목소리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설프게 젊은 여자처럼 말하려고 하는데 제 귀는 확실히 시모라는 걸 알았어요. 이성자 씨, 방금 검찰청에서 연락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제 명의로 대포 통장이 있나 봐요. 압니다. 범죄 사건에 쓰였다고 하더군요. 지금부터 이성자 씨, 개인정보를 묻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몰라요. 네? 모른다뇨. 세상에 본인 주민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른다고요, 어머님. 남한테 사기치면서 돈 버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장단 맞춰주니까 전 남편이나 CM이나 똑같이 진지하게 구네. 너 다 알았던 거냐? 에이, 젠장. 개인정보만 받으면 전 재산 거들내는 건데. 어머님, 왜 이러고 사세요? 돈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보이스피싱을 선택하셨어요? 이년아, 이게 다 니년이랑 니년 딸 때문이잖아. 그 꽃뱀년의 정체만 밝혀줬으면 로또 1등 당첨금으로 편하게 먹고 놀고 있었을 거라고. 아이고, 어머님. 그렇게 본전 생각나서 부지런히 사기쳐서 로또 당첨금 모으려고 아들이랑 이러고 있어요?
닥쳐! 니들 식구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끝장내줄 테니까 긴장하면서 지내라. 어머님이야말로 긴장하셔야겠어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셨으니까. 미친, 내가 그런 말 들으면 쫄 것 같으냐? 너 다음에 걸면 진짜 국물도 없어. 그리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청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시모라는 걸 들키고 인정했으니 잡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시모가 무슨 실수를 한지 모르고 있길 바라며 바로 경찰서로 가서 녹취한 통화와 시모자의 신상을 전해주었답니다. 두 사람의 위치 추적을 한 형사들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멍청한 시모자는 현장에서 잡혔답니다. 형사 하나가 저에게 연락을 줬는데 시어머니와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큰 실수하신 거 아시겠죠? 아이, 내가 어리석었어. 니년한테 끝까지 아닌 척 했어야 했는데, 아이, 괜히 열받아서 니 시모라고 밝히는 바람에 걸렸단 말이야. 어머님,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어요. 그 머리로 뭐가 되겠어요? 너 가만 안 두겠어. 출소하면 니년이랑 식구들 모조리 박살 내주고 말 거야. 네, 얼마든지 환영해요. 그 전에 교도소 가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나오세요. 무식하게 까불다 또 된통 당할 테니까. 그럼 이만 끊습니다. 감옥 잘 가세요. 시모의 쌍욕이 터져 나오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어찌나 통쾌하고 시원하던지. 여러 번 엿을 먹여주며 복수를 했더니 과거가 말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시모자는 곧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즘 손녀 키우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힐링하고 있었는데 제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웃으셨길 바랍니다. 물론 초반엔 제가 미련하고 바보 같긴 했지만 모두 잘 정리가 됐네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